그래서 인지과학 기반의 우선 기본적인 원칙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5가지 원칙이거든요. 첫 번째, 어떤 일을 할 때는 덩어리로 나눠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구조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정기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인지과학의 다양한 책들을 보고 논문을 보고 원칙들을 좀 정리해 본 거예요, 제 나름대로. 첫 번째, 사건을 덩어리로 나눈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어떤 일을 완수하려면 시작과 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모든 게 다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끝나면 예를 들어 중간고사 프로젝트, 기말고사 프로젝트, 수행평가 프로젝트. 프로젝트라는 건 맨날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죠. 딱 언제 딱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학생들이 우리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어떤 사건의 끝이 어딘가, 그 목표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정의를 해야 되고 그래야 관리할 수 있는 덩어리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라면을 끓여 먹는다. 그럼 물을 끓여 먹는 거니까 먹어야겠죠. 설거지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면 그 중간에 내가 뭐를 해야지 그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켄지라는 아주 유명한 컨설팅 회사부터 해 가지고 대부분의 우리의 그 시간 관리 능력은 중복과 누락과 오류가 없어야 된다고 해요. 이게 논리적 사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정의한 다음에 거기에 빠짐없는 큰 범주는 뭘까? 재료도 넣어야지. 더 맛있게 먹으려면 재료도 줘야지. 그리고 라면도 끓여야지. 뭐 이 큰 단계, 큰 범주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서야 그 세부적인 부분들이 이제 관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건을 덩어리로 나누는 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작업을 구조화하기. 이게 이게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이 부분. 어 많은 학생들이 우리 성인들도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인과관계를 분석한다라든지 그 범주를 만드는 그 논리적인 관계를 맞추는 작업이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게 컴퓨팅 사고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네, 생각 코딩은 코딩한 건 아니에요. 근데 코딩도 잘하게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코딩의 목적이 뭐냐면 수학을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학이든 소프트웨어 교육이든 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능력을 향상시켜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하겠다. 그게 목표거든요, 그 교육의. 근데 뭐 또 다른 코딩 언어를 외우고 있는 거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역시도 수학을 배우는 거 또 다 모든 과목을 배우는 거 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적 사고 아니면 논리적인 사고,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거를 우리 작업을 구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학생들 이거 잘 못해요. 이런 능력 없어요. 부족해요. 근데 이걸 잘해야 돼요. 이게 전략이에요. 세부적으로 이게 공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컴퓨터 공학자는 자기 자녀에 대한 코딩 교육을 샌드위치로 한다고 하죠. 그쵸? 누구야? 샌드위치 만드는 과정을 글로 한번 써 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직접 샌드위치에다가 잼을 바르는 과정을 시연해 보죠. 근데 그 부분이 빠진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럼 학생은 어 자기가 쓴 거대로 안 되네. 바로 보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러니까 '아 내가 아직 이런 아직 빠진 사고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더 채워 넣는 거죠. 이거는 코딩 교육만의 관점이 아니라 시간 관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 네, 그래서 샌드위치 코딩이라고 한번 쳐 보세요. 그러면 SBS 스페셜에서 반영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할 수 있어야 우리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갖게 돼요. 바로 작업을 구조화하는 능력입니다. 시간을 구조하는 능력. 세 번째, 시간의 가치를 측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다림질. 내가 직접 할 건가? 세탁소에 맡길 것인가? 그죠? 내가 그냥 혼자 공부할 것인가? 인터넷 강의를 들을 것인가? 이거는 주관적인 가치죠. 자신의 성향에 맞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어 갖는 게 이제 메타 인지 능력을 갖는 게 아닐까요? 그쵸? 네, 계속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 너는 왜 혼자 공부하고 싶어? 아니면 왜 뭐 이 강사를 선택했어?" 이렇게 질문을 해 주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판단 능력이 쓰지 않을까요? 그죠? "아 그냥 싫어." 뭐 이렇게 말하게 하지 마시고 예. "왜? 이렇게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질문을 던져 주시고 뭐든지 선택을 할 때 어 이유를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그 학생들의 메타 인지 능력이 향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리고 네 번째,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것 같이 다양한 캘린더와 플래너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 저런 도구들이 이렇게 알림 설정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쵸? 언제 뭐 해라. 뭐 1 시간 전에 뭐 갑자기 그 알림창이 팝업창이 뜨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두뇌만을 믿지 말자 이제.' 좋습니다. 뭐 플래너도 괜찮아요. 디지털 아날로그 도구를 제가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도구도 물론 잘 쓰면 좋고 근데 다양한 정말 좋은 디지털 도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굳이 막을 필요가 있을까? 좋은 거는 쓰게 해 주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뇌를 도와주는 확장자 확장 장치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네, 그게 정리한 뇌라는 아주 유명한 데니얼 레비틴이라는 미네르바 스쿨의 교수가 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 미네르바 스쿨 들어보셨죠? 네, 지금 하버드 대학교보다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학교인데요. 네. 거기 한인 학생들도 저희 생각 코딩 수업도 듣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정기적인 피드백.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쵸? 물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실행한 거에 있어서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아주 이건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쵸? 플래너 작성 도구에서 항상 나오는 방법이에요. 좋았던 점, 뭐 굿 포인트, 뭐 배드 포인트 이렇게 해서 항상 너무 빽빽한 시간표를 짜게 하지 마시고 어머니들 욕심 난다고 뭐 어떻게든 하나 더 보내려고 학원 하나 더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학생들이 좀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는 물론 실시간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돌이켜 보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들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학원 많이 보내는 게.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요. 사실 자기 공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수능 음 고득점자들 보면 최소 하루에 4 시간에서 6 시간은 자기주도 학습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고시 합격생들은 8 시간 이상 해요. 순수 공부 시간이. 강의 시간 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도 그런 습관을 들여야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더 그렇죠. 네, 그래서 꼭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도록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계속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 얘가 빨랑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은데.'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 결국에는 다 소화 못하고 그냥 강의만 듣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부를 할 때. 네, 그래서 내신 대비 같은 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수능 공부 같은 장기적인 공부는요.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 능력 시험이겠죠. 그쵸? 네, 좋습니다. 그래서 5 가지 단계 다시 말씀드리면 덩어리를 나누는 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지과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구조화하는 사고 이렇게 스스로 가치를 측정하게 해 주는 사고 네 번째 도구도 잘 활용해서 기억의 외부화를 이루어지는 작업 그리고 정기적인 피드백을 하는 과정. 이 정기적인 피드백을 해야 스스로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죠. 그쵸? 이래야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진짜 메타 인지 능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 인지과학 기반의 시간 관리 방법의 중요한 원칙이다. 예,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웬만한 시간 관리 책들을 읽으실 필요 없을 정도로 제가 잘 정리해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이론적인 부분을 알고 나중에 자녀분에게 말씀해 주실 포인트를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